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13쪽. 자, 소득세법입니다. 자, 우리가 소득세는 세법 16문제 중에서 6문제가 출제돼요. 6문제. 비중이 크죠? 예. 자, 그래서, 자,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그 213쪽에 보면 소득세 총설 돼 있고요. 그 1번에 소득세의 개요. 그 다음에 의 부분에 보면 소득세는 개인이라 했죠. 그죠? 뭐라고요? 개인. 자, 그리고 가세기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세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을 증가하는 국세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특징을 보니까 개인주의 가세라 말이 있고, 그 다음에 2번 열거주의 가세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뒷면에 가니까 214쪽에 보니까 맨 위에 표가 있어요. 표 보니까 8가지가 있어요. 확인했습니까? 네. 8가지 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보면 신고납세. 우리가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하고 소득세는 행위죠. 가세권자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신고주죠. 그런데 소득세는 국세입니다. 국세는 어디 신고할까요? 세무서입니다. 어디라고요? 세무서. 그러면 첫 번째 줄에 보니까 언제까지 신고합니까?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라고 했어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소득세의 가세 방식에서 종합가세란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이 분리가세. 그 다음에 3번이 분류가세란 말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15쪽에 가면은, 자, 4번이 뭐죠? 가세기간이라고 있죠. 가세기간 언제부터 돼 있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 됐어요. 자,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1번이 뭐다? 가운데 거주자가 사망했다라 말했었고요. 자, 원 2번은 우리가 국외로 이민 갔어요. 이민 간 것을 출국이라 해야 합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여기까지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까지. 자, 우리가 소득세적인 문제는, 소득세는, 첫째, 소득세는 누구다? 자연인입니다. 자연인. 자연인이 뭘까요? 개인입니다. 개인. 자, 그래서 우리가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거 있어요.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 잘 보입니까, 이거? 잘 안 보입니까? 어느 색깔이 좋을까? 자, 요 소득하면은, 이거는 잘 보이죠? 네. 소득하면은, 소득을 대상하는 것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개인, 하나는 법인. 여기 있습니다. 자, 개인에 대한 소득을 우리는 뭐 한다? 소득세라 하고요. 그럼 법인에 대한 소득을 법인세라고 해요. 자, 근데 법인에 대한 법인세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법인에 대한 소득은 법인세다. 이건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시험 안 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에 대한 소득을 우리는 소득세입니다. 그런데 이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를 내면 항상 추가되는 세금, 요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을까요?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됐나요? 요거. 자, 됐고요. 그래서 개인에 대한 소득을 가세한다 하는 거죠. 소득세 특징 봅니다. 소득세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합산가세예요. 합산해서 가세한다. 요 개념을 잘 인식해야 돼요. 다시 뭐라고요? 합산가세. 자, 그러면 소득세는 우리가 개인이나 법인은 소득 활동을 어떻게 할까요? 잠깐 하는 게 아니죠.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세금을 부과할 때는 언제 계속 소득이 발생하는데 소득 활동이 끝날 때 가세할 수는 없죠. 그래서 계속적인 문제니까 인위적인 기간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산가세 첫 번째가 원칙이 뭐냐? 개인 단위 가세. 즉 다른 사람 소득은 합산하지 않고 한 사람 소득만 가세한다. 이거 명심하세요. 몇 사람? 한 사람. 개인 단위 가세. 다른 말로는 이거는 1소득자 기준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1소득자 가세라고 보면 됩니다. 1소득자 가세.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요. 자, 그 다음에 가세 기간이 있어요. 방금 합산은 한 사람 소득을 가세하는데 계속 소득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기간을 두는데 매년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자,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이거를 가세의 기간입니다. 충분히 암기할 수 있죠? 예. 그러면 1년이 끝나야만이 1년간 소득을 합산한다. 자, 다시 한 사람 소득이고, 그 다음에 한 사람 소득분은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소득이라고요. 그리고 1년이 끝나야 전체 금액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득이 발생할 때만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다. 요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다시 해봅니다. 합산가세는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소득이고, 요 기간에 몇 사람? 1소득자 소득이다. 이 말이야. 한 사람 소득. 자, 그러면 이 한 사람의 소득이 어떤 소득이 있을까요? 할 때 우리는 열거주의입니다. 자, 무슨 주의? 열거주의. 우리는 세법은 공법 성격이에요. 그래서 취득세도 대상이 15가지 종류가 열거되어 있고, 등록행위도 열거되어 있고, 재산세도 뭡니까?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열거되어 있죠. 그러면 소득세도 열거되어 있어요. 그 열거된 종류가 우리 교재에 보면 몇 페이지 있어요? 214쪽에. 몇 쪽에? 214쪽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열거된 소득을 합산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럼 아까 여기서 종합가세란 말이 있고, 분류가세란 말이 있고, 자, 그래서 종합가세란 말이 있고, 분류가세란 말이 있고, 분리가세란 말이 있는데, 자, 종합이란 말이 뭘까요? 합산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분류라는 것은 성격이 다른 거예요. 성격이 다르니까 나누는 것, 이것을 분류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 분리라는 것은 같은 성격에서 떼는 것을 말해요. 같은 성격에서 뭐 한다? 떼는 것. 자, 우리가, 메주를 담아요. 메주의 원료가 뭐죠? 콩이죠. 그럼 콩을 생산해요. 그럼 콩을 생산했을 때 할머니들이 밤에 앉아서 뭐 할까요? 쟁반에다가 콩을 쫙 깔아요. 쫙 깔아가지고 뭘 걸어냅니다. 같은 성격인데 거기에 벌레 묵은 거, 모양이 안 좋은 거, 이를 골라내요. 그거는 뭐다? 분리한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분리란 말은 뭐다? 같은 성격인데 그 같은 성격에서 따로 떼는 것을 분리하는 거죠. 우리 학교에서는 왕따 시키는 거예요. 같은 무리인데 따로 떼는 거죠. 안 좋은 거죠. 근데 우리 세법은 분리가 좋은 겁니다. 우리 세법은 분리가 뭐다? 좋은 거예요. 99%가 좋은 거예요. 약 1%만 안 좋은 거예요. 자, 분리 알았죠? 자, 그러면 내가 밭에다가 콩 종류를 심었는데 팥을 심었어요. 콩을 심었어요. 강농콩을 심었어요. 콩 종류가 여러 가지죠. 많죠. 근데 같은 재배했는데 수확을 뭡니까? 한꺼번에 했어요. 성격이 다르잖아요. 콩은 콩인데 콩 종류가 다르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골라내야 되죠. 이거를 뭐다? 분류한다는 거죠. 우리가 각 지역에 우편을 날립니다. 우편 집중국 들어봤나요? 예전에는 손으로 일일이 보니까 이렇게 나눴죠. 지역을. 근데 우편 집중국은 뭐야? 착 내면 뭐냐? 알아서 기계가 착착착착 분류하죠. 그래서 나눈다 말이야. 성격이 다르니까. 이거를 분류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용어는 그대로 익히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요게 몇 가지 종류가 있느냐 하면은 8가지 종류가 있어요. 몇 가지 종류가 있다? 8가지 종류가 열거 있어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자, 요거는 요 내용이 시험에 안 놉니다. 시험 안 오는데 종류는 암기를 해야 돼요. 요 내용은 시험 안 오지만
종류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문자 썼어요. 2배사 근영기. 됐나요? 2배사 근영기 있어요. 그 다음 여기에 뭐 퇴직소득, 양도소득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는 뭐가 될까요? 할 때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는 계속적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이다. 무슨 소득? 매년 우리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다. 자, 그러면 이 계속적으로 발생한 소득들은 자, 어떻게 요 성격이 방금 뭐라고요? 계속적인 소득이야. 계속적.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계속되니까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에 한 기간에만 기속된 소득이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몇 년분이다? 1년분이다고요. 그럼 한 기간이 끝나면 앞에 있는 거는 이제 밀어내고 새로운 기간을 시작해서 또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소득 환산합니다. 그러니까 한 해 기간, 한 기간. 자, 그래서 요거의 포인트입니다. 계속적이야. 그러면 12월 30일 끝나면 이 소득, 이 소득, 이 소득, 이 소득을 다 개별적으로 계산해서 다 불러 모아요. 다 불러 모아요. 이것을 더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다? 종합한다 라는 말을 써요. 종합. 그래서 여기도 종합소득세다 하는 말을 썼고, 요거를 종합과세다 하는 말을 씁니다. 자, 그러면 종합했을 때 이 금액이 있겠죠. 이 금액이 바로 과세 표준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돈을 벌였으면 이 돈을 쓰기 위해서 돈 벌였죠. 그럼 누가 돈을 쓰겠어요? 본인이, 소득자 본인이 돈 쓰겠죠. 그럼 세금을 다 내면 쓸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 금액에서 본인에 대한 공제를 한 거예요. 또 집에 가면 뭡니까? 돈 주세요 하는 사람 있죠. 그게 누구죠? 부양가족. 내 돈을 쓰는 사람. 부양가족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인적공제랍니다. 무슨 공제? 인적공제. 자, 그래서 여기서 공제, 세법에서 마이너스는 전부 다 어떤 말을 쓴다? 뺄셈. 이런 말 안 쓰죠. 공제한다. 그러면 이 공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공제가 인적공제가 있어요. 인적공제.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적공제는 1년분의 공제입니까? 아니면 소득이 발생할 때 공제합니까? 1년분이죠. 방금 요 합산이 뭡니까? 과세 기간이 끝난 후에 합산했죠? 그래서 1년분의 공제를 해주구나. 인적공제. 그 외에도 우리가 요 인적공제, 부양가족 중에서 영유아가 있거나 장애자가 있거나 아니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거나 한다면 추가 공제가 있어요. 추가 공제. 되나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주택이 필요하니까 주택 마련 공제. 알겠어요? 그다음 교육비 공제. 아주 공제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공제를 하고 나서 남는 금액이 있어요. 이 남는 금액을 우리는 뭐 한다? 과세 표준으로 한다. 무슨 표준? 과세 표준이다. 그래서 소득세 과세 표준은 몇 년분 소득을 한다? 1년분 소득을 한다는 것을 인지하면 되고, 1년이 끝나면 그 소득을 합산해서 총 수익금을 바로 세금 떼는 게 아니라 공제를 한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공제하고 남는 돈을 과세 표준한다. 됐죠? 그러면 요 내용 시험 안 논다고 했어요. 근데 요거 내용 시험 안 나와요. 방금 의미를 이해하라 말이에요. 그걸 빼고 나서 남는 돈이 과세 표준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퇴직소득이 있어요. 그럼 퇴직은 뭡니까? 자, 나는 2025년도에 7월 달에까지 회사를 근무하다가 7월 달에 퇴사를 했어요. 그러면 7월 달까지는 근로소득이 있었겠죠. 되나요? 근데 이거는 매년 발생한 소득이니까 2024년도 근로소득은 세금 내고 끝났죠? 그럼 7월 달까지 근로소득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 퇴사를 했으니까 퇴직인데 내가 15년 동안 회사를 근무했어야 그럼 퇴직금을 몇 년분을 받아요? 같은 기간에. 15년분 퇴직금을 받죠. 그러면 소득이 성격이 같아야 달라요. 엄청 다른 의미죠. 이거는 계속적으로 발생한 소득인데 같은 해에 받았지만은 여러 해에 걸쳐서 발생한 누적소득이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요거는 비계속적 일시적 우발적 소득이다. 그럼 한 사람의 소득이라도 이 소득과 이 소득은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나눈다, 분류한다, 합산하지 마라 하는 뜻입니다. 됐나요? 그럼 퇴직소득세 시험 안 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양도소득세예요. 우리 시험은 무슨 위주다? 양도소득세. 아까 소득세 6문제 논다 했죠. 그 대부분 양도소득세에서 6문제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이 중개 업무할 때도 가장 상담이 많이 들어온 것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알겠나요? 그러면 요거에서 있는데 양도소득과 요거 사업행위 보면 사업소득에 보면 부동산 사업 관련 소득에 보면 건설업이 있어요. 건설업,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한다. 판매가 양도잖아요. 근데 내가 주택, A주택 지금 신축하고 있고, 또 B주택 신축하고, 완성되면 또 팔고, 신축하고 팔고, 신축하고, 무슨 행위다? 계속적이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어떤 계속적 행위가 6개월 정도 지속되면 무조건 사업이라고 간주합니다. 몇 개월 이상? 어떤 계속적인 행위가 6개월 이상 전속되면 무조건 사업자 등록 관계 없어요. 무조건 사업자로 봅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요거를 계속적 행위가 양도지만 이 양도와 차별을 둔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부동산 매매업자도 사고 파는 거죠. 양도죠. 그래서 이 양도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2015년도에 부동산을 샀어요. 그럼 2015년도에 와가지고 2026년도에 부동산을 팔아요. 됐나요? 그러면 몇 년부터? 2015년부터 2026년까지의 이익이죠. 한 번 발생하는 이익. 이해됐나요? 그럼 계속적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양도소득세다 하는 거죠. 또 여러 기간 누적돼 있죠. 그래서 일시적 소득과 계속적 소득을 합산하지 마세요. 합산이라는 개념을 제일 생각해야 돼요. 자, 근데 어떤 소득세든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소득을 합산하고 한 사람 소득을 합산한다. 그리고 열거된 거 18가지가 있지만 양도소득세는 비계속적 일시적이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그 말을 뭐다? 아까 분류가세라고 합니다. 무슨 가세? 분류가세. 자, 됐어요. 그러면 요거 내용이 노느냐? 이거 시험에 안 놉니다. 이거와 이거 차이점만 알면 돼요. 문제에서 부동산 매매업자가 양도하는 부동산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X라고요. 그런 사업소득이다. 다른 소득과 합산해야 되는 종합소득이다. 이것만 알면 돼요. 자, 그런데 양도하고 임대는 다르죠. 자, 임대업은 계속입니까? 한 번입니까? 내가 부동산을 임대업은 계속적이죠. 아, 계속적 행위니까 이거는 사업이다, 영업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임대업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소득세는 별도로 한 문제 정도 놉니다. 한 문제.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임대사업이 뭔지를 익힐 거고, 그 다음 양도소득 초기까지 들어갈 겁니다.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양도소득도 마찬가지로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역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양도소득이 있으면 이것도 합산해야 됩니다. 근데 양도소득 안에 가면은 또 양도 종류가 4종류가 구분됩니다. 몇 종류? 4종류가 구분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부동산 관계되는 양도가 있고, 주식을 팔아서 발생하는 양도가 있고, 그 다음에 파생 상품을 팔아서 발생하는 양도가 있고, 신탁 수익권을 팔아서 발생하는 양도해서 총 하나, 둘, 셋, 4개 있습니다. 다시 갑니다.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양도소득끼리는 또 합산해야 되는데 모든 양도소득끼리 합산하지 않는다. 소득 종류를 몇 종류 한다? 부동산 관계소득, 주식관계소득, 파생상품, 신탁수익권. 몇 종류 있어요? 4종류. 이거를 소득 종류를 구분한다. 짧게 말하면 이거를 소득별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양도소득도 뭐들 합산을 하는데 어떻게? 소득 종류를 구분해서 합산한다. 여기까지 합산 개념이 인지돼야 돼요. 합산이라는 개념이.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봅시다. 여기서 종합과세란 말이 있었죠. 그럼 종합과세는 같은 성격을 합산한다는 것이 종합과세인데, 우리가 여기서 종합과세무리에서 따로 떼서 한다는 것이 분리과세예요. 무슨 과세? 분리과세. 분리과세. 이거를 완납적 원천징수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로또 복권이 당첨 그것도 소득이 아니야. 소득이야. 그럼 1등 당첨되면 소득세 몇 프로죠? 30%라고 했죠. 30%. 그럼 30% 아까 소득세 내면 또 추가적으로 나는 거? 지방소득이 따른다 했죠.
그러면 소득세의 10%를 더 추가한다. 그리고 33% 세금 낸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그거는 로또 복권 당첨되자마자 바로 세금 떼버린다는 거야. 알겠어요? 다른 소득이 있어도 합산하지 않는다. 그리 분리과세입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예금을 시켜놓으면 된다. 그럼 예금 시키면 은행에서 내게 뭐 주죠? 이자 소득을 해주죠. 분기별로. 그럼 통장에 이자 소득 얼마? 바로 밑에 이자 소득세 얼마? 바로 찍어줘요. 알겠죠? 그게 분리과세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 금액이 요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우리 금융 소득이라는데 이 금융 소득의 금액이 1년에 일정 금액을 넘지 않으면 얼마 안 되네? 소득이 발생 바로 떼고 끝내라. 그게 분리과세라고요. 알겠죠? 그럼 분리과세가 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하는데 그거는 우리는 좋습니다. 아까 99%가 좋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생각해보고. 자, 그 다음 5번 갑니다. 소득공제가 있는데요. 아까 우리는 무슨 공제가 있었죠? 인적공제란 말이 있었죠. 그러면 종합소득세는 연말에 총수익금을 계산해서 이것을 바로 과세 표현을 하지 않고 뭐 한다고요? 인적공제를 한 후에 각 인적공제 등 인적공제뿐이 아니라 추가공제, 특별공제 이런 공제금을 빼고 나서 과세 표현이 온다고 했어요. 그럼 인적공제는 1년에 한 번 한다 했죠? 요거 생각하세요. 자, 인적공제는 본인공제와 부양가족공제가 대표적인 인적공제예요. 자, 그 다음 그럼 물적공제 있어요. 자, 물적공제가 뭐냐면은 물건이에요. 물건. 자산별 공제, 물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물적공제가 없어요. 인적공제만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시험 중요한 거는 뭐냐? 양도소득세인데 양도소득세는 이 과세표준 구간이 어떻게 될까?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팔았어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팔았어요. 알겠어요? 내가 5억에 팔았다. 그 말을 뭐라고 할까요? 양도가액이라고요. 무슨 가액? 양도가액. 자, 양도소득세 암기를 억지로 하지 말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가정을.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았을 때 가액을 뭐란다? 양도가액. 자, 그럼 5억에 팔았는데 이 5억이 전체 수익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는 수익은 맞지만 이익은 아니다 말이야. 됐나요? 그러면 이 양도가액을 받아내기 위해 투자금액이 있죠. 투자금액. 그거를 공제해줘야 된다고요. 그거를 필요경비 공제. 자, 뭐라고요? 필요경비. 그러면 이거를 이거를 양도할 때는 과거에 내가 얼마 주고 샀겠죠. 취득할 때 쓴 돈이 있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을 할 때도 가치를 높이기 위해 쓴 돈이 있어요. 그걸 자본적 지출이라고 했어요. 양도할 때 또 지출한 금액이 있어요. 양도비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5억을 받아내게 투자한 금액이 있어요. 그걸 공제하는 걸 필요경비라 합니다. 무슨 경비? 필요경비 공제입니다. 자, 필요경비는 언제부터 발생할까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거예요. 언제부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실제 지출한 돈이에요, 아니에요? 실제 내가 쓴 돈입니다. 실제 지출해서 발생한 돈이라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차감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한 3억 정도 썼어요. 그럼 이 차이 나는 금액이 있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익이고 이렇게 되면 손실이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비용이 많단 말이야. 이거는 수익 성격, 비용 성격. 그럼 적자죠, 그죠? 세금 낼 필요 없어요. 차이 나는 금액이 이익이면 양도차익이라 말하고 차이 나는 금액이 손실이면 양도차손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은 이익이죠. 내가 3억 투자한 것을 5억에 팔았으니까 이거를 뭐란다? 양도차익이라고 해요. 양도차익. 자, 그럼 원래 이것이 양도소득인데요. 원래 이것을 가지고 세금 내야 되는데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국가가 세금 수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세금이 아니라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만든 세금이야. 투기. 자, 그래서 원래는 요거 되는데 너가 마이너스 두 번째 공제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공제가 장기 보유라 말했어요. 무슨 말? 장기 보유. 뭔가 말 느낌이 있나요? 장기간 보유했다면 공제해준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다시 뭐라고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여기서 바로 입력해요. 자, 첫 번째 공제가 뭐라고요?
실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는 거. 필요 경비 공제. 됐죠? 자, 두 번째 공제가 뭐라고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그러면 내가 양도한 물건이 보유 기간이 장기간 보유했으면 공제해 주겠다 하는 건데, 그 장기 보유는 3년 이상 보유해야 됩니다. 몇 년 이상? 3년 이상 보유를 해야만이 공제 혜택을 줘요. 그럼 2년 7개월, 2년 11개월 혜택 없어요. 몇 년 이상부터? 3년 이상부터 계산합니다. 연차별로 계산합니다. 연만 계산한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7년 1개월이 있다고 7년 계산하고 7년 11개월 보유해도 몇 년? 7년만 계산한다고. 월은 빼고 연차만 계산한다고요. 됐나요? 그래서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거기서 보유 기간을 계산해요. 그럼 그 보유 기간에다가 일반적 공제는 몇 프로 해주냐? 2% 적용합니다. 자, 몇 프로? 2% 적용합니다. 그러면 3년 계산되면 몇 프로? 6%. 8년 계산되면 16%. 네? 10년 되면 20%. 됐나요? 이렇게 연차별로 3년 이상부터 적용합니다. 자, 그런데 최대 기간은 몇 년 내? 15년까지만 인정해 줍니다. 최대는 몇 년까지만? 15년. 그럼 최대 15년 곱하기 2%면 최대 30%까지 공제할 수 있다. 이해됐나요? 그럼 18년 없다고요. 최대 15년까지만. 됐죠? 그것이 뭐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입니다.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우리는 물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이죠. 그럼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내 부동산 가치가 오른 것은 실질적 이익이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왜? 내 부동산 가치만 오른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은 모든 물가가 따로 오른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익이라 볼 수 없다. 그럼 그게 장기가 될수록 인플레이션 효과가 크니까 거기에 대한 이익에 대한 공제를 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양도 차익이 지금 얼마 났나요? 2억 났죠. 2억.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부동산을 팔았는데 그 장기 보유가 몇 년 됐느냐? 10년 하고도 7개월 됐습니다. 그럼 몇 년 계산하고요? 10년. 그럼 10년에 몇 프로? 2% 곱한다. 그럼 20% 공제되겠죠. 어디에서 20%를 뺄까요? 양도 차익에 대한 공제라고요. 되나요? 그럼 양도 차익에서 2억에 대해서 얼마에 대해서? 2억에 대해서 공제율을 계산한 20%를 공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4천만 원 빼주죠. 됐죠? 그럼 4천만 원을 빼고 남는 돈이 뭐라고 하느냐? 양도소득 금액이라 한다고요. 무슨 금액?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자, 내가 5월 달에 부동산 한 개 팔았는데 그 부동산은 8년 보유했어요. 8년. 근데 또 10월 달에 또 부동산을 팔았는데 그 부동산을 20년 보유하다 팔았어요. 근데 아까 소득세는 뭐 한다고요? 합산이라 했죠. 합산은 몇 사람? 한 사람. 두 번째는 몇 년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소득을 합산하라. 한 사람 됐나요? 그럼 합산한 소득은 8가지가 있지만 8가지 소득을 다 합산하지 않는다 있죠. 6가지. 매년 발생한 소득은 합산하되 매년 발생하지 않는 퇴직과 양도를 합산하면 안 된다 있죠. 분류과세. 근데 양도소득끼리는 합산한다 있죠. 그럼 내가 5월 달에 양도도 했고 10월 달에 양도했으니까 두 개가 양도했죠. 그럼 이 가액은 뭐 한다? 합산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요. 됐나요? 그러면 방금 하나는 몇 년? 5년. 하나는 20년 보유했다 있죠. 보유기간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물건마다 장기 두 개의 기간을 이 물건과 이 물건을 보유기간을 합쳐서 25년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고요. 합산하더라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한 기간에 양도를 했더 보유 기간을 합치는 게 아니라고요. 물건마다 적용한다고요. 어떻게? 물건마다 적용하는 거라고요. 됐나요? 그럼 앞에 5월달에 양도는 5년이니까 몇 년? 10% 공제하고 뒤에 양도한 거는 20년이라 했죠. 그럼 최대 15년 해서 30% 각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양도자를 위해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양도 물건을 보고 공제하는 거다. 뭘 보고 한다? 양도 물건.
그런 자산별 공제, 물건별 공제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양도할 때마다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마지막 공제 있어요. 마지막 공제가 양도소득 기본공제라고요. 양도소득 기본공제입니다. 자, 지금 내가 천천히 하고 있어요. 다음에 우리가 이번 과정 끝나면 다음에 이제 새로 출발할 때는 이런 설명 없어요. 지금 처음이니까 이걸 설명하는 거야. 천천히. 다음에는 싹 가야 됩니다. 아, 이런 성격입니다. 바로 넘어가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뭐죠? 인적공제예요. 뭐라고요? 원래는 인적공제는 누구한테 계속적인 소득에만 해줘야 될 공제예요. 왜? 돈 버리는데 자기도 써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양도소득세는 자기가 생계 유지비로 버리는 소득이 아니다. 그럼 원칙으로 인적공제 해주면 안 된다. 그런데 국가는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뭐다? 인적공제. 근데 여기서 아까 종합소득세의 인적공제는 본인 공제도 되고 부양가족 공제도 되는데 요 양도소득세는 부양가족 공제는 안 되고 양도자 너 자신만 공제해 주겠다. 누구를 위한 공제라고요? 양도자를 위한 공제라고요. 이해됐나요? 누구 공제라고요? 양도자. 그럼 아까 인적공제는 몇 년 언제 해주는 겁니까? 1년이 끝난 후에 전체 소득 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거죠. 그럼 인적공제 몇 년분? 1년분에 공제죠. 됐나요? 그럼 요 양도소득 공제가 무슨 공제라고요? 인적공제다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연간 얼마냐? 250만 원. 연간 얼마라고요? 250만 원. 자, 그러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금액을 공제했지만 지출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는 지출한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게 아니죠. 국가가 법에 주어진 공제 혜택을 해주는 거지 실제 지출한 비용이 아니다. 비용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도 뭡니까? 내가 쓴 돈이 아니죠. 국가가 얼마 빼주겠다고 해준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연간입니다. 1년에 한 번이에요. 연간 250만 원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되나요? 그럼 아까 부동산을 두 번 팔아도 얼마? 250만 원밖에 안 된다고요. 그건 앞에 양도할 때 앞에 먼저 양도자산에서 100만 원을 공제받았어요. 그럼 150만 원 남았죠. 뒤에 양도할 때 두 번째는 얼마 받고 공제받는다? 남은 거 150만 원은 앞에 100만 원 공제받았으면 남은 돈 150만 원 있죠. 150만 원 공제받는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예. 자, 그러면 내가 10월 달에 부동산을 양도했어요. 10월 달에 양도할 때 기본공제 250을 다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방금처럼 또 양도한다면 기본공제 이제 못 받는다 했죠? 1년분을 다 공제받았으니까. 그러면 2025년도에 10월 달에 부동산 한 개 팔고 2026년도 1월 달에 와서 부동산을 팔았어요. 기간이 바뀌었죠? 방금 내가 뭐라 했죠? 연공제라 했죠. 가세, 1가세 기간에 대한 공제라고요. 그럼 앞에 양도할 때 기간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따로따로 250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 내가 부동산을 구입했습니다. 내가 혼자 구입했어요. 그리고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한 사람 소득분이 발생하죠. 그럼 기본공제 얼마? 250만 원이에요. 됐나요? 그런데 이 부동산을 구입했어요. 5사람이 공동 지분을 구입했어요. 알겠어요? 그때 부동산을 한 개 팔았어요. 그럼 몇 사람 소득이 발생해요? 5사람. 아까 소득세는 1소득자 기준이라 했죠. 소득세는 1소득자 기준이라 했죠. 양도 물건은 하나지만 5사람 소득이야. 그럼 지분별로 소득을 나눈단 말이야. 그럼 소득자 각자 250, 250, 250, 250이라. 알겠어요? 그럼 혼자 부동산 팔면은 250밖에 안 되죠. 5사람이 공동해서 팔면 기본공제만 해도 얼마야? 750. 1250. 엄청나죠? 10사람이면 2500. 술매미면 5천만 원. 예. 그래서 우리 기획, 우리 공인중개사를 뭡니까? 납득이 하는 기획 부동산이 있죠. 저 산에 뭡니까? 아무 쓸모없는 거를 막 뿡 띄워져. 예?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 산 꼭대기 무슨 개발된다고 그거 해가지고 투자하자 하니까 돈 투자해가지고 하는 사람이죠.
근데 땅은 요만큼인데 몇 사람 소유돼 있을 거예요? 지분에 사는 거예요. 지분. 공동지분 100사람. 100명 명의로 돼 있더라고요. 한 개 필지가. 그렇게 쪼개고 판다. 기획부동산이. 그것도 넘어가는 사람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돈 떼고 몸 받고 하는 사람. 실제 그럼 소득이 발생가 100명이야. 내가 무조건 법적으로는 인당 얼마? 250이야. 그것만 해도 2억 5천이야. 이해됐나요? 예. 자, 그래서 기본문제, 이런 거를 알아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끝나고 나면 이제 이것이 뭐다? 가세 표준이에요. 무슨 표준? 가세 표준입니다. 자, 일반 종합소득세는 연말에 총소득을 합산하고, 그 다음에 공제를 하고, 바로 가세표에 놓죠. 됐나요? 근데 양도소득세는 첫 번째 뭐다? 가장 먼저 뭐다? 내가 부동을 팔았어. 양도가액이죠. 그럼 이거를 받기 위해 투자된 금액, 필요경비 공제. 됐나요? 두 번째는 뭐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세 번째 마지막이 양도적 기본 공제. 됐죠? 자, 양도가액 출발해서 필, 장, 기. 세 번 거칩니다. 필, 장, 기. 거치면 가세표에 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세표준, 요게 가세표에 났고, 요게 가세표에 났어요. 그럼 가세표준에 이제 세율에 적용하는데, 양도소득 세율은 복잡하지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방금 가세표에 났으니까 뭐가 들어가요? 세율. 자, 뭐가 들어간다고요? 세율. 자, 우리가 세율 구조는 무슨 구조냐? 기본이 대부분 다 표준세율 구조예요. 무슨 구조? 표준세율. 자, 그러면 종합소득세 있죠? 종합소득세는 오로지 세율이 하나? 8단계 초과 누진세율. 몇 단계? 8단계 초과 누진세율. 요거 암기하면 됩니다. 6%에서 45%. 몇 프로에서? 6%에서 45%. 퇴직소득도 따로 해서 8단계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근데 양도소득세는 기본이 8단계 초과 누진세도 있고 뭐 더 있느냐? 비례세율이 있어요. 무슨 세율? 비례세율. 자, 요거는 내가 초과 누진세율 개념을 조제 총론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계산 문제가 아니고 아, 이것이 초과 누진세율 계산 구조구나 라는 걸 이해를 시켰어요. 자, 그 세율이 몇 페이지 있느냐 하는 거죠. 세율. 예. 자, 285쪽. 몇 쪽이 있다고요? 285쪽. 자, 거기 보니까 기본 세율 해가지고 두 번째 세율에 8단계 초과 누진세율 돼 있죠. 자, 첫 번째가 얼마까지입니까? 1,400만 원. 6%죠. 두 번째는 5천만 원. 되나요? 몇 프로 높아? 9% 높아지죠. 15% 높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8,800만 원. 24%죠. 1억 5천만 원. 35%. 3억 38%. 5억 그 다음에 40%. 그 다음에 10억 42%. 10억 초과하는 금액은 다 45%. 됐나요? 이러한 초과 누진세율이 어디서 있느냐면은 우리가 취득세는 초과 누진세율이 없죠. 머리 4%, 어깨 3.5%, 허리 3%, 무릎 2.8%, 발바닥 2.3%. 이 5가지가 끝났죠. 되나요? 취득세 세율은 5가지. 4%, 3.5%, 그 다음에 3%, 2.8%, 2.3%. 자, 등록면허세. 우리 지금 5가지 세무제 세율이 가장 간단한 거. 등록면허세. 속에 천불이 난다. 얼마죠? 진짜 속에 천불이 나게 하지 마시고, 1000분의 2. 속에 천불이 난다 했잖아요. 1000분의 2, 0.2%. 모든 설정은 1000분의 2다. 알겠어요? 등기부에 단순 표시가 된다. 건당 6,000원.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이 등록면허세고. 근데 재산세는 대상이 토지 있죠. 토지는 다시 뭡니까?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가서 나눴죠. 종이요 했죠. 별리사, 농칠한다, 일은 이다, 그 다음에 사는 사다. 죽으라 죽으라 하는 거. 또 표현이 안 된다. 죽으라 죽으라 했는데 그게 뭐죠? 사치성. 사친재산 4%. 예? 그게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죠.
종합합산 종2호, 별도합산 별리사, 분리과세 넓은 면적을 이용하는 땅, 농지, 목적지, 임야죠. 네? 그래서 0.07%, 농칠한다. 공장, 산업용지 0.2%, 공이, 이는 이다, 사치성, 사는 사다. 그 다음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은 건의하자, 건의하자, 건의하자. 무슨 뜻이죠? 2호가 들어가야 되죠. 2호, 0.25. 됐나요? 그 다음에 2배, 0.5, 사치성, 사는 사다. 이거죠. 자, 선박 항공기는 0.3%, 고급 선박은 5%, 주택은 모든 주택이랬죠. 모든 주택은 0.1%에서 0.4%. 이게 재산세고.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 대상 중에 초과 누진세를 적용 대상만 종부세 대상이 된다 했죠. 그래서 대상이 3개밖에 없어. 종별주, 이별주 아니다, 눈물주 아니다, 종별주. 종이 뭐죠? 토지 종합합산. 자, 3단계 1%에서 3%. 그 다음 별도합산, 예, 0.5%에서 2.7%. 그럼 개인이 주택을 있다. 주택은 개인이 주택을 소유했느냐, 법인이 소유했느냐 구분한다. 개인이 2개 이하다. 7단계 초과 누진세율. 7단계 0.5%에서 2.7%, 0.5%에서 2.7%, 3개 이상이다. 0.5에서 5%. 근데 법인이다. 법인은 2개면 개인의 지금 최고 세율을 적용한다. 네? 2.7, 그 다음에 5%. 이것이 종부세 세율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소득세라고요. 소득세는 기본이 8단계 초과누진세래요. 어떤 대상이든, 종합소득세든, 퇴직이든, 양도소득세든. 기본이 8단계다. 이해됐나요? 그리고 취득세는 초과누진세 구조 없고, 등록면에서 초과누진세 구조 없고, 어디부터 재산세 초과누진세율, 종부세 초과누진세율, 요게도 초과누진세율이네요. 지금 그 구간이, 첫 번째 구간이 얼마 됐나요? 1,400만 원까지. 그건 암기해야 돼. 그건 암기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는 1,400만 원까지 6%. 되나요? 두 번째가 얼마죠? 5천만 원까지. 그래서 우리는 수직적 형평성을 따지는데, 만약에 갑이란 사람이 예, 가세 표준을 계산해 보니 요 사람이 1,000만 원이에요. 자, 1,000만 원이에요. 그럼 몇 구간에 속해요? 1구간에 속하죠. 그럼 1구간은 몇 프로 하라 했죠? 6% 하라 했죠. 그러면 여기다가 6% 곱한 60만 원 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을이란 사람은 지금 가세 표준이 얼마냐? 3천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3천만 원 몇 구간이에요? 2구간에 속하죠. 2구간. 그러면 이 사람은 2구간에 드니까 요 2층까지 갔으니까 2층까지 가려면 1층을 통과한다 안 한다. 2층 계단에 올라가려면 1층을 지나서 올라가야 된다고. 그럼 한 층 올라갈 때마다 세금을 내고 올라가야 된다고. 그럼 1층 구간이 얼마죠? 요 전체 금액은 3천만 원인데 3천만 원 일단 2구간에 속해. 그럼 1층은 얼마죠? 요까지가 1,400만 원이죠. 요게 세율이 몇 프로죠? 6%라고요. 요 6% 하고. 그럼 이제 3천만 원에서 두 번째 계단에 올라갔죠. 그럼 요까지 올라가 1,400만 원 세금 냈단 말이야. 되나요? 그러면 3천만 원에서 1,400 빼니까 얼마 남아요? 1,600만 원. 그럼 두 번째 구간이니까 15%. 이거를 각각 계산한다 이 말이야. 이거를 각각 계산해서 합산한다. 그래서 이 용어가 뭐야? 초과 누진. 초과라는 것은 각 구간 정해진 구간을 초과할 때마다 이 말이고, 누진은 각 구간의 각각 금액을 세금을 계산해서 합산한다는 말이 누진이고.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방법 알았죠? 그럼 요게 느낌이 뭐야? 요게 느낌은 금액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팍팍 올라가죠. 9% 높아졌잖아. 자, 그럼 하나 더 해보죠. 병이라는 사람이 있어. 병이라는 사람이 지금 1억이야. 그럼 1억이면 요렇게 돼가지고, 자, 1억까지 올 때 1층 얼마? 1,400. 자, 두 번째 5천만 원이죠? 그럼 5천만 원이니까 5천만 원에 1,400 빼면 3,600.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8,800이죠? 세 번째가 8,800이잖아.
그럼 8,800까지 올 때 3,600가는 5천만 원 적었죠. 그럼 3,800. 자, 그럼 1억에서 8,800 빼죠. 그럼 1억 2천. 1,200. 몇 개가 돼요? 여기서 몇 프로? 요거는 6%. 요거는 15%. 요거는 24%. 요것은 35%. 야, 여기서 11% 높아지네. 이걸 다 더해서 내는 거야. 그럼 만약에 부동산을 한 사람의 보유에다가 팔면은 이렇게 세금이 적용된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아까 만약에 요 1억이란 것을 몇 사람이 있느냐? 5사람이야. 몇 사람? 몇 명이다? 5명이 보유했다가 팔아서 1억을 남겼다면 지분이 똑같다면 한 사람당 금액이 얼마 나온 거야? 2천만 원이잖아. 그러면 값 2천만 원이니까 2천만 원 몇 구간에 속하는 거야? 2구간에 속하잖아요. 그러면 1,400만 원에 대한 몇 프로? 6%. 그럼 800만 원 남죠? 600만 원 남죠? 600만 원만 얼마? 15%. 그럼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얼도 얼마야? 2천만 원이잖아. 그럼 2천만 원에 대해서 얼마? 똑같잖아. 세금 부담 차이가 엄청나겠죠? 이거죠. 그러니까 합산할 초과 누진세 구조는 가세 표준이 합산하면 합산은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라고요. 높은 세로 계속 넘어가니까. 그럼 소득 금액을 이렇게 분산시키니까 엄청 세금이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죠? 이해됐나요? 그럼 분산한다는 것은 한 사람의 구입해서 처분하지 말고 여러 사람의 명의로 하면 소득이 나눠져서 분산될 수 있고,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소득세는 몇 년부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소득을 합산하죠. 예? 그럼 올해 내가 부동산 한 개 팔아서 초과 누진세라면 같은 개는 또 팔면 소득이 갚이고 높아지겠죠. 오케이? 그러면 무조건 해를 기간을 나누라 이 말이야. 기간을 나눠서 분산 정책을 써라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계산 문제 안 나와요. 암기하세요. 몇 단계? 8단계. 몇 프로에서? 6%에서 45%. 그런데요, 우리는 등록 면허세 다음으로 양도소득세율은 비례세율인데 양도소득세는 투기 때문에 맞는 거야. 뭐 때문에? 투기. 자, 그래서 양도소득 양기는 5종류 있습니다. 자, 양도소득은 5개밖에 없어요. 양도소득세 세율은 5종류밖에 없어요. 7654초. 따라해보세요. 자, 각기를 시켜주세요. 입을 머리야 여기 뇌파에 전달한다고요. 7654초. 자, 7이 뭐냐? 70%예요. 70%. 7% 아니야. 70%. 6은 60%. 5는 50%. 4는 40%. 되나요? 방금 초는 뭐라고요? 6%에서 시작해서 등계로 45%까지. 7654초. 이 5종류가 적용됩니다. 부동산은 양도세를 투기 때문에 만들다 있어요. 그래서 기간을 이렇게 3개로 나눠요. 하나, 둘, 셋. 1년 미만. 만 1년 안 됐어요. 그럼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 그리고 2년 이상. 이렇게 3개의 구간을 나눴습니다. 자, 기간 암기할 수 있나요? 1년 미만, 1미, 2미, 2이. 1년 미만, 2년 미만, 2년 이상. 되나요? 그리고 7654초를 어떻게 넣냐? 7, 6, 초. 그 다음에 5, 4, 초. 이렇게 됩니다. 7, 6초, 5, 4초. 7, 6초, 5, 4초. 자, 내가 아파트를 경락을 받았어요. 법원에 가서 아파트를 경매받았어요. 나는 지금 현재 2주택을 가진 상태고 1개 받았어요. 그럼 팔아서 비과세는 안 될 거예요. 근데 아파트를 받자마자 원주인이 내가 찾아가지고 파세요 했어요. 그래서 5천만 올 주택을 파세요 했어. 받자마자 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자기한테 팔라네. 야, 기분 좋아. 5천만 원 남기니까. 됐나요? 팔자마자 5천만 원 이익이 남겼단 말이야.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 생각이 없이 팔았다. 세금 얼마 낼까요? 70%. 몇 프로? 방금 1년 미만이잖아. 70%. 그럼 70%면 내나?
소득세는 얼마? 70%인데 추가되는 거. 항상 추가되는 세금 생각해야 돼. 지방 소득세, 지방 소득세액의 10%를 추가한다고요. 예? 그럼 77% 부담되겠죠? 그럼 자기는 가져간 거는 23%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요거는 주택을 보유기간에 따라서 나가는 거는 7, 6초다 하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면 몇 년 이상이냐? 2년 딱 되자마자는 6%로 탁 떨어진다고요. 이해됐나요? 아니, 요 보세요. 4천만 원이라는 가표가 됐다. 이걸 1년 미만이면 70% 낸다고. 4, 7, 28. 그러면 요 1년 이상이 2년 사이면 몇 프로 된다고? 4, 6, 24. 네? 2,400이야. 그럼 만약에 2년 이상 됐다면 요 금액은 얼마부터 출발한 거야? 몇 구간에 속해? 두 번째 구간에 속하잖아요. 두 번째 구간이니까 1,400만 원까지는 몇 프로고? 6%고. 네. 그 다음에 얼마? 2,600만 원에 대해서는 15%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28, 84만 원이 나올 거고. 되나요? 요거는 260만 원에 13, 390 되겠죠. 그럼 두 개 합쳐도 얼마 됩니까? 약 414만 정도 되겠죠. 근데 여기 단기 매매니까 아까 4, 6, 24, 2천 얼마 되잖아. 그래서 부동산을 팔 때는 최소 몇 년 이상 보유해서 팔아야 된다? 2년 이상 보유해서 팔아야 가세 표준이 딱 떨어진다고요. 우리 세법은 단기 매매는 투기다라고 본다고요. 됐나요? 그럼 내가 상가 건물을 가지고 팔았다. 주택이 아니죠? 주택 아닌 거는 주택이 아닌 것은 5, 4초. 암기 다 했나요? 내가 토지를 가지고 있다 팔았다. 무슨 세율? 5, 4초. 되나요?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팔았다. 7, 6초. 되나요? 근데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에요. 분양권 자체는 부동산이 아니죠. 주택도 아니죠. 아니, 분양권이 주택 아니잖아. 예? 근데 그거는 주택으로 봐라 말이야.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주택 아니죠. 근데 앞으로 주택을 받을 권리잖아. 분양권도 주택을 받을 권리잖아. 그럼 요거 비주택 세율을 적용하지 마라 말이야. 주택 세율을 적용하라 말이야. 이해됐나요? 그래서 일단은 양도소득세율은 뭐다? 7, 6초, 5, 4초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기본 과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시간에는 그 뒤에 있는 내용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어디냐? 215페이지. 215페이지 보면은 2번 납세 의무자 납세지라고 돼 있죠. 자, 그 과정을 두 번째 시간에 해 보겠습니다. 잠시 있다 보죠.